속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추경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서 전국민 25만원 지급에 대해 최대한 빨리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국민 25만원이 언제 나오는지, 그리고 대상자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정확한 진행사항 10분 안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보시고요. 준비하십시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지금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빨리 구독 버튼 누르시고 정확한 정보 보십시오. 오늘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26일 오늘이죠?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경기 침체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서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누가? 정부가.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왜 협조를 해야 되죠? 그렇죠. 편성은 정부가 합니다. 통과는 국회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국회 가서 빨리 통과시켜달라 라고 협조를 요청한 겁니다. 경기 회복에 골든타임이 있다 라고 강조를 한 거죠. 자, 이어서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편성하고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한다 라고 하면서 전국민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2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통과시켜달라, 빨리 지원해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합니다.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2만원까지 왜 아니 전국민 25만원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라고 질문 주신 분들은 오늘 내용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왜 최대 또 52만원인지 정확하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질문 주신 내용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모아봤습니다. 자, 민생회복 소비 쿠폰 얼마나 받느냐, 누가 또 얼마나 받느냐. 자, 두 차례에 나눠서 지급한다라고 강조해드렸습니다. 자, 1차 선지급이 있고요, 2차 추가 지급이 있습니다. 상위 10%,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소득 상위 10% 얘기하지 않습니다. 공문에 보면은 소득 상위 10%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상위 10%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상위 10%는 15만원, 언제? 1차 때. 상위 10% 아닌 일반 국민은 똑같이 15만원, 차상위 30만원, 기초수급자 40만원이 1차 때 들어가고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언젠진 모르요. 아직은 미정입니다. 2차 추가 지급인데 이 2차 추가 지급 때는 상위 10%는 15만원 준다 안 준다? 아니 10만원은 더 추가로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래서 그대로 15만원.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추가 지급 때는 상위 10%를 제외하고 10만원을 더 주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상위 10%는 15만원, 일반 국민, 그러니까 상위 10%가 아닌 분들은 25만원, 차상위는 40만원, 기초수급자는 50만원을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언론에서 많이 알려졌죠.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15만원부터 라고 했던 표현이 바로 여기에요. 상위 10%는 15만원이거든요, 최종적으로. 그런데 52만원까지, 자, 아까 보여드릴게요. 아까 이재명 대통령이 52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기초수급자는 50만원이잖아요. 근데 왜 52만원이냐 이거죠. 왜 그러냐면 2만원씩 더 받는 곳이 있습니다. 2만원씩. 뭐 2만원 별거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또 받는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크죠. 자, 인천 강화군 옹진군을 비롯한 인구 소멸지역 84개 시군 거주자 411만 명은 따로 2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자, 그런데 인구 소멸 지역은요,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인구 감소 지역 89개 시군군이에요. 그런데 여기서요, 누가 빠지느냐, 어느 곳이 빠지느냐, 부산 서구, 동구, 영도구, 대구 서구, 남구가 빠집니다. 대도시 5개를 제외해요. 그래서 89개인데 원래가 인구 소멸 지역은 여기서 5개를 빼서 84개의 시군구 거주자는 2만원씩 더 나오는 겁니다. 꽤 커요. 411만 명. 여기에 계시는 분들. 그래서 뭐예요? 만약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좀 계산해 볼게요. 서울에서 사는 일반 4인 가구는 얼마예요? 25만원. 그죠? 1, 2차 다 합쳐서. 서울에 사는 일반 4인 가구입니다. 상위 10%의 4인 가구 아니에요? 일반 4인 가구는 얼마? 100만원 받는 거죠. 왜? 이거는 1인당 25만원입니다. 1인당 25만원 곱하기 4. 그럼 100만원 나오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인구 소멸 지역. 인구 소멸 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아까 이재명 대통령이 최대 52만원을 얘기했던 거예요. 기초수급자인데 인구 소멸지역에 계세요. 그러면 2만원씩 더 받죠. 그럼 50만원에다가 원래 1인당 기초수급자는 50만원에다가 플러스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만원을 더 받는 거죠. 2만원을. 그런 다음에 4인 가구니까 곱하기 4 해서 208만원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분들. 이게 가구당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가구당. 왜? 기초생활수급은요. 뭐 엄마 아빠가 기초생활수급자고 아들은 뭐 아니다. 이게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로 구성하기 때문에 4인 가구다 그러면은 4명에게 52만원씩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게 명확하게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는 궁금한 게, 그러면 1차 언제 나오냐 이거예요. 1차. 1차가 언제 나올까? 1차 얼마예요? 일반 같은 경우는 15만원이죠. 자, 1차 15만원 소비 쿠폰은요, 이르면 7월 중순에 지급될 전망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간 이유가 뭐예요? 빨리 좀 처리해주세요 라고 한 거죠. 7월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은 2주 안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휴가 가기 전에 나오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줘야 돼요. 스케줄대로 통과시켜줘야 이제는 7월 중순쯤 여러분 15만원씩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커요. 어떤 분들 그러십니다. 아유 15만원 받고 뭐 도움도 안 돼요. 그런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왜? 15만원 전 국민이 받아서 쓰는 건 무엇이에요? 결국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도 4개월 안에. 이건 뭐 4개월 안에 확정된 건 아닌데 거의 그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무조건 쓴단 말이에요.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 와서. 그러면 소상공인이야 내가. 그러면 여러 사람이 와서 쓰기 때문에 매출액은 당연히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개인에게는 15만원이 별거 아닐지 몰라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뭐 섹터마다 다르겠죠. 어디 또 그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2차는 언제 들어오느냐? 소득상이 이게 10% 이거 제가 왜 여기다 소득 10%냐 그러냐면 소득과 자산을 다 합쳐서 10%거든요. 근데 일단은 소득을 또 발라내야 돼요. 그래서 10% 선별 작업이 끝나는 대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이거 추경안 나오기 전부터 설명드렸죠. 소득상이 10%, 소득상이 20% 걸러내는 게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8월 이후에나 지급될 전망이에요. 2차. 2차. 왜냐면 상위 10%를 안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상위 10%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거예요. 상위 10%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자, 가구별로 직장가입자와 자산소득이 함께 반영되는 지역가입자를 나눠서 각각 상위 10%를 선별할 계획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정부가 발표했죠.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이제 가는데, 그러면 직장가입자는 명확하죠. 사실 명확합니다. 근데 지역가입자는 뭐예요? 자산과 소득이 함께 반영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건강보험료가 함께 계산되다 보니까 이걸 약간 나눠서 이제는 선별하기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려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보건복지부 자료를 참고해 보면은 지난해 기준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소득상위 10%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액은 직장가입자가 273만 3,380원, 지역가입자는 200만 9,970원 초과자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자산도 이제 포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세요. 이거는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지난해 기준이다 보니까 요거를 좀 참고적으로, 이거 넘어가면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을 겁니다. 이번 연도는 아무래도 조금 더 많아서 오버되면은 내가 상위 10%구나. 또 여기서 이제는 말도 안 된다 그러신 분도 있을 겁니다. 내가 건보료를 예를 들어서 22만원 내. 그럼 난 아무리 생각해도 상위 10%가 아닌 것 같은데 상위 10%가 들어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 이거는 확정된 건 아니에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그랬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자, 소득은 낮아. 자산이 많은 사람. 그럼 이제는 사실상 상위 10%에 들어가느냐? 자, 보세요. 소득이 낮은 직장 가입자라도 고액 자산가라면 상위 10%에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를 발라내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런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연봉은 작은데 자산이 부동산이나 땅이 엄청 많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상위 10%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 과연 10만원씩 더 주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이걸 발라내려고, 이거를 구분하려고 시간이 걸리는 거야. 소득이 낮은 직장가입자라도 고액 자산가라면 상위 10%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21년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기억나십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할 때 그때도 한번 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두 가지 기준을 봤었습니다. 어떤 기준이냐? 첫 번째, 공시지가 15억 원. 그러면 공시지가가 15억 원이면 시가로 22억 원에서 이거를 오버하는 사람 있어요. 분명히 20을 초과하는 사람, 재산을 보유한 경우, 이거를 과세표준을 본다 그러면, 그 과세표준이 뭐예요?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내 재산에서 이제 공제에 다 빼고 남은 그 과세표준이 9억 원 초과인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이, 자, 이런 분들은 일단은 못 받았어요. 예, 재산이 많다, 이 사람은 상위에 있다. 그래서 뺐습니다. 또 한 가지, 전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한 경우. 금융소득이 뭡니까? 여러분, 이자라든지 배당이라든지 뭐 주식 투자해갖고 합계액이, 그 소득의 합계액이 꽤 큰 거예요. 2천만 원.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이런 고액자산고로 구분을 해서 대상에서 제외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갈지 안 갈지는 몰라요. 이거는 이렇게 갈지 안 갈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의 태스크포스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이제 확정이 되면 나올 겁니다. 정부,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제 심의를 볼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제는 얘기하면서 이게 국회에서 정해질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21년도에는 요 정도 기준으로 잘랐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핵심 정보는 다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궁금했던 것들을 다 드렸고요. 지금은 이제 좀 시간 되실 분들만 더 보십시오.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4인 가구다. 가족마다 지급액이 다를 수 있느냐, 이것도 정말 많이 물어보십니다. 4인 가구인데 가족마다 지급액이 다르냐. 자, 소득 산출 등 가구별로 묶어서 하는 만큼 가족 받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예, 내가 아빠가 25만원이다 그러면 다 25만원씩 가는 거예요, 그냥 다. 예, 그래서 똑같다라는 거.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느냐 물어보시는데 안 됩니다. 이번에 정부안 보면은요, 현금 지급 안 해요. 지역산업 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받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운 게 뭐냐 그러면, 정부가 50만원의 공공 크레딧 주죠. 이걸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시니어 소상공인 분들 중에는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이거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입니다. 이거는 전국민 대상이에요. 전국민한테 가는 거고, 50만원의 공공 크레딧은 소상공인에게만 가는 겁니다. 그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사용 기한은 4개월로 추산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월 안에 무조건 쓰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사용처는요 아직 미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나중에 말씀드린 거야. 예, 아직 정해지지 않았던 거라서. 많은 분들이 뭐 신문에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유흥주점 안 된다던데요, 경마장 안 된다던데요. 그건 몰라요, 아직. 예, 물론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아직 미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상하기로는 사용 불가는 유흥주점, 경마장, 뭐 유흥사행업종, 백화점, 대형마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아직 모릅니다. 백화점 포함될 수도 있고요, 대형마트 포함될 수도 있어요. 그건 모릅니다. 예상이고, 사용 가능은 편의점, 전통시장, 동네마트, 뭐 당연한 얘기겠죠. 학원, 학원도 쓸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최대 아마 그 이득이, 그러니까 많이 쓰는 곳이 학원일 거다. 학원에서 아마 많이 쓰시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예상입니다. 예상돼 있고요. 해외 거주자, 이것도 물어보시죠. 해외 거주자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도 아직 미정이에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이게 소비 진작이 목적이잖아요. 근데 해외 거주자는 이 소비 안 할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 그것도 4개월 안에 써야 되는데, 4개월 안에서 들어와서 25만원 쓰려고 4개월 안에 들어와갖고 쓰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내 소비 진작에 기여하지 못할 수 있는 만큼 아마 받지 못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크다. 근데 아직 미정이에요, 이것도. 그 다음에 아직 미정인 대상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정인 대상자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해외 거주자도 마찬가지고, 해외 연수자, 영주권자, 결혼 이주자, 한국에서 183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 거주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논란이 많아요.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 거주자도 줘야 되냐.
그러니까 6개월 넘으신 분에게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이런 사람에게까지도 15만원, 최대 25만원 이거 줘야 되냐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줘야 될까요? 외국인에게도 25만원 줘야 될까요? 그 여러분 의견 남겨주십시오. 지금 세수도 없는데 글쎄요. 지금 이건 미정이에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자, 결혼 이주자. 뭐 여기는 뭐 결혼 이주자는 영주권자는 우리나라에 살고 계시니까 전 논란의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해외 연수자, 해외에 계시는데 우리나라 쓰지는 않을 것 같고, 아무튼간에 이런 지금 아직 미정인 대상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게 아직 그게 안 됐어요. 여러분 이게 언론 보도가 잘 안 돼갖고 요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예,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 거주자에게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25만원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 생각 남겨주십시오. 요거는 좀 공론화 될 필요가 있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생아 기준, 신생아를 몇 살까지로 봐서 줘야 될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생아가 소비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엄마 아빠들이 소비할 것 같아서 저는 당연히 신생아도 태아에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태아에 있는 아이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어떤 정해져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임신 중에 계신 분도 있고 이제 신생아 아이를 낳으신 분도 있고 이런 분들에게도 또 줘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런 있는데, 저는 개인적 생각으로는 신생아는 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애들 분유도 먹여야 되고 기저귀도 애 키워보신 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아직 이제 미정인 거예요. 일단은 미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부가 지금 논의 중에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남겨주십시오. 지금 현재 진행 사항이에요. 오늘이 6월 26일입니다. 6월 26일 기준으로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국회에서 빨리 통과가 돼서 국회에서 빨리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1차 지급은 일단 7월 중순에 나온다는 거. 중요한 거는 한 사람당 1인당 15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개인으로 보면 15만원 얼마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거를 이제는 소상공인한테 써야 되기 때문에 돈이 몰린다는 거죠. 시장으로 돈이 몰린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21년도에도 마찬가지지만 21년도에도 단기간에 효과는 있었습니다. 단기간에. 그래서 이게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어차피 정부가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남겨주십시오.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남아 계십시오.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중요한 정보는 10분 언저리에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정인 것들, 아직 미정인 것들은 이젠 제가 후반에 그래서 이제 정보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제는 여정 채널을 보시는 것 같아요. 정확한 정보,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잘 알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계속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진행사항 팩트체크도 제가 다 해드리기 때문에 궁금한 점을 이젠 여러분 해소시켜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거 궁금한 거 찾아다니라고 시간 뺏기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정 채널 보시면 여러분 시간 안 뺏기고 명확한 정보 보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항상 저는 정보를 정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얼굴 드러내고 하는 거죠. 그죠? 제 얼굴을 다 드러냅니다. 당연히 저는 얼굴 드러내기 때문에 더 신뢰감 있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 여정 채널 하시고 구독하시고 계속 정보를 받으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